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2025년 풍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4대째 전통을 잇고 있는 풍수사이자 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에 집안에 두면 대박이 나는 그런 물건에 대한 것들, 그리고 25년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유익한 내용으로 오늘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더욱더 풍족해지고 달라질 것이고 2025년에는 더욱더 대박이 날 것입니다. 자, 우선 2025년에 집안에 둬야 될 물건이 뭔지를 알기 이전에 2025년이 무슨 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2025년 많은 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을사인데요. 푸른 뱀의 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앞에 첫 번째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그리고 뒤에 사라고 하는 것은 사화라고 해서 나무와 불로서 서로 목생화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을사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을사라고 하면 아마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을사년에 또 좋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2025년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나 개개인 사람 하나하나가 열심히 잘 지내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또 크게 흘러가는 그 물줄기마저도 바꿔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사라고 하는 거 서로가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뜻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뤄나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그러면은 25년에 뭘 두면 좋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물과 관련된 것들. 그냥 말 그대로 물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뭔가 청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2025년 풍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요. 이거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다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 집안에 또 잘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원리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칭칭칭칭 감고 가는 넝쿨을 의미합니다. 쭉쭉 곱게 올라가는 그 소나무보다는 무언가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고 올라가는 그런 덩쿨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덩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력이 강하고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뭐죠? 그 기준점을 잘 잡아야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자면 어떻냐? 우리가 뜻한 대로 여러 가지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뒤에 불까지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또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기준점을 잘 잡아야 제대로 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우리가 2025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해되면 다 계획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계획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을목에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해야 진짜 좋은 방향으로 쭉쭉쭉쭉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산으로 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화라고 하는 것, 이 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불 중에서도 뭐 사화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대강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단 불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죠? 주변의 모든 것을 까딱하면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걸 무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포인트로서 우리가 집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풍수적인 요소로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물의 요소를 여러분들의 집안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물이라고 하면은 오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청색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보여지는 색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미로서 그 청색도 또 물로써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꼭 집어서 파란색을 25년의 포인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두면 더 좋을까라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면은 뭐 주방에 둘 것 같으면은 푸른색 냄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푸른색 그릇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12월 안에 직접 또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거실에 둘 것 같으면 쿠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가전제품 등도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롭게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푸른색 빛을 띠는 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주나 또 세분화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5년이다 라고 할 때 뭔가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운을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리면 꼭 내 사주에 뭐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미리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유형의 물건도 중요한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또 물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2025년에는 뭔가 의지를 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집안에서 하면 더욱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제가 평상시에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좋은 행동들 중에서 종교활동과 명상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5년에는 더더욱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물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흐르는 어떤 유동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고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보게 되면요. 우리가 멀리서 물을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수평선이라고 가정할 때 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아주 고요하고 침잠되어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머릿속에서는 막 수많은 상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물도 그렇다라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물은 항상 어디론가 방향성을 띠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응집력이죠.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응집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물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제 땅의 기운이 멈추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슨 우리가 물을 통해서 더 많은 기운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이라는 것을 대비를 함께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집안에 푸른 물건 하나 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의미들과 더불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25년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되게 그리고 얼마나 방향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새해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령 주변에서 뭔가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안 받냐? 바로 내 중심만 잘 서 있으면 주변에 불어오는 그 불길이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짠 하는 그런 환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건요. 올해든 내년이든 똑같습니다. 뭐 집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집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변하고 있는 요소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기운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에 무사히 잘 또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그 해운에 맞추어서 또 좋은 색깔, 좋은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 풍수의 이치, 그리고 자연의 이치, 동양 철학의 이치는요, 사실 우리가 그 뜻을, 그 의미를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정확한 논리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믿고 따르냐에 따라 그 길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 지혜가 출중하신 분들이고 2025년에 대박이 나실 분들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잘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